야, 이것도 학대다. 이건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20분 동안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키고 교내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종을 울려라. 자, 경종을 울려라 시간이 또 왔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왔네요. 변호사님 요즘 진짜 바쁘시죠? 연락드려도 계속 이제 회의 중이라고 뜨던데. 아유, 뭐 장변님도 만만치 않던데요. 뭐 주말에도 늦게까지 야근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도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러 오면 조금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오늘 주제는 숨을 돌리기엔 살짝 무거운 주제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동학대 어떤 경우까지 처벌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인이 사건처럼 좀 이렇게 심각한,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그런 좀 명확한,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범죄보다도 좀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도 많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교나 뭐 학원, 이런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보호자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모님들께서도 이게 아동학대인가? 라는 생각 사실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사례들도 이게 아동학대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할 만한 것들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아동학대라는 용어도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일단 근거가 어딨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이 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처벌 근거가 있고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조금 더 가중처벌하는 이런 법령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학대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하는 거 이거 하고 더해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이게 전부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말고도 정서적 학대라는 영역이 있고 또 방임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럼 신체적 학대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신체적 학대는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비교적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실무에서는 뭐 이런 빼박, 이건 확실하다 이런 거보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사실 더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의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로 얘기를 해보죠. 사례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3살짜리 아들이 양치를 하다가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죠. 근데 이거 아동학대 맞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고, 자 이제 반대로 애를 목욕시키고 나와가지고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자 이것도 기소돼서 재판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는 재판까지 가긴 했지만 법원에서는 야 여기까지는 훈육이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유죄가 나오는 사안도 있고 무죄가 나오는 사안도 있죠. 이제 부모의 훈육이라고 생각을 한 행위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훈육이든 뭐든 간에 설령 부모라 해도 이제 애가 어린데 그런 나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고
그 목욕 후 엉덩이를 때린 사안도 사실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요. 수사기관은 이거 다 범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실무를 많이 해보지만 만약에 다른 판사님한테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요. 이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이혼 사유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건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남의 아이한테 그렇죠. 훈계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개입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남이 내 아이한테 학대를 했다면 이제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이걸 참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도상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내 아동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 그런 거는 거의 뭐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동들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애가 학대를 당했다.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럼 거의 대부분 법적 절차로 나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죠. 근데 이제 반면에 가정 내 학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아니면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게 많은 거지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 또 제3자에 의한 학대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사의 훈육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좀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대법원에서 교사의 훈육이 정서적 학대이다. 라고 판단된 사례 중에 좀 심각한 사례가 있었죠. 이제 중학교 도덕 교사분이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좀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빼앗았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거 그런 야한 소설 같은 그런 야한 책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사분이 이제 뺏어서 보시면서 이거 보니까 좀 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진 않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는 그게 막 그렇게 어떤 뭐 야하고 뭐 선정적인 도서는 아니었다고 해요. 흔히들 이제 중고등학생분들이 읽으시는 이제 좀 소설 내용인데 중간중간 좀 애니메이션 좀 선정적인 사파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교사분이 이 책을 이렇게 넘겨서 중간에 어떤 이제 여자가 이제 가슴이 노출된 그런 애니메이션 이제 그림 이미지가 있는 그 면을 펼쳐서 이제 같은 반 학생들한테 쭉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땡땡이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선정적이야 안 선정적이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선정적이에요 이렇게 뭐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있던 학생한테는 이제 20분 동안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키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이제 중학생 책을 읽고 있던 그 중학생이 도덕 교과서에다가 이제 선생님 때문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제 따돌림을 시키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적고 나서 그 다음 교시 때 이제 학교에서 교내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사안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비교적 최근 사안이잖아요. 이제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엎드려 뻗쳐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부분이 이게 정서적 학대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이 교사가 뭐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 피해 아동의 어떤 학생으로서의 행동을 지적한 건데 그 방식이 이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개 모욕을 주니까 그 학생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너무 지나친 수치심을 준다라고 해서 이게 학대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는 아동이 사망했다는 이런 극단적인 결과도 영향은 미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이제 그 교사분 입장에서는 내가 훈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주는 방식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폐 아동에 대한 특수 교사의 발언이 이제 문제된 사건도 있었죠. 네.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례 중 하나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뭐 아유 싫어, 뭐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야, 이것도 정서적 학대다. 이건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뭐 학대의 목적, 의도, 나의 어떤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거보다도 그 행위가 실제로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저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아이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호자나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훈육을 목적으로 한 거였다라고 해도 이제 결과적으로 아동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아동 학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그럼 대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경찰청에서 2024년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라는 걸 발간을 했어요. 이 지침서를 보면은 각 유형별로 학대가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제시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들이 여기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그리고 학교 말고 네네. 학원도 정서적 아동 학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네.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의 교사분과 맥락은 비슷한데 이제 학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동 학대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뭐 영업에 엄청난 타격이죠. 갑자기 문 닫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동네에 한번 소문 쫙 나면은 사실은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원 운영자의 실질적인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가 어떤 경우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자,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으니까 최근에 경찰청이 발간한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의도의 훈육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학원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동 학대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소문이 나서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은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